1805년에서 1806년에 이르는 초겨울에 비에르는 안나 파블로브나로부터 언제나와 같은 그 장밋빛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오늘 밤 그 경탄할 만한 아름다운 엘렌 양도 오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비에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인된 그 어떤 관계가 자기와 엘렌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마치 견딜 수 없는 의무가 그 어깨 위에 앉히기라도 한 것처럼 비에르를 놀라게 하였으나 또한 동시에 즐거운 상상으로서 그의 마음에 들기도 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네의 야훼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것이었으나 다만 그녀가 손님들의 접대에 이용한 새 얼굴은 그 모르테마르 자작이 아니고 이번에 베를린에서 돌아온 외교관이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로 황제의 포처탐 체제와 2명의 고귀한 친구가 거기서 인류의 적에 대하여 끝까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굳은 맹세를 서약한 일에 대한 굉장히 새롭고도 상세한 소식을 가져온 인물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늘진 수심에 찬 얼굴로 비에르를 맞이했다. 그것은 분명히 요즘 비에르를 엄습하고 있는 생생한 사실인 베주호프 백작의 죽음에 관련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비에르에 대해서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고 항상 위로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무나 무엇처럼 여기고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심은 황태우 폐하 마리아 페오도로브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나는 지극히 신성한 근심의 표정과 아주 똑같은 것이었다. 비에르는 자기가 이 아부하는 말을 허무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언제나의 그 독특한 솜씨로 객실의 그룹을 조종하고 있었다. 바실리 공작과 장군들이 있는 큰 그룹은 그 외교관을 이용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차 탁자 가까이에 자리 잡았다. 비에르는 큰 쪽의 그룹에 끼려고 했다. 그러자 마치 싸움터의 사령관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새롭고 훌륭한 착상이 한꺼번에 떠오르는데도 그것을 실행할 겨를이 없어 초조해 하듯이 안나 파블로브나는 비에르를 보자 손가락으로 그의 소매를 만졌다. 잠깐만, 나는 이 야회에서 당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엘렌을 돌아보고 쌩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거 봐요, 엘렌. 불쌍한 내 백모님에게 좀 동정해 주어요. 백모님은 늘 당신을 존경하고 계시답니다. 잠깐 10분간만 옆에 가서 있어 주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당신 옆에 우리 백작을 잡아둘 테니까요. 백작께서도 당신 곁이 싫다든가 하는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엘렌은 백모를 향해서 갔다. 그러나 안나 파블로브나는 아직은 또 최후의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비에르를 자기 옆에다 잡아두었다. 어떠세요? 정말 황홀할 만큼 아름답지요. 조용히 멀어져가는 고귀한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비에르에게 말했다. 그리고 정말 저 몸가짐 좀 보아요. 저처럼 젊은 처녀의 몸으로 벌써 저만큼의 절도,
저처럼 훌륭한 몸가짐의 요령을 터득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런 분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분은 정말 행복하리라고 보아요. 저분하고 부부가 되면 아무리 교제가 서투른 분이라도 저절로 사교계에서 호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잠깐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고 말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피에르를 놓아주었다. 피에르는 엘렌의 훌륭한 몸가짐에 대한 안나 파블로브나의 물음에 진심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만약 그가 언젠가 엘렌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미모와 사교계에서 말없는 가운데 품위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침착하고 비범한 수완에 대해서일 것이다. 백모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쪽 구석으로 두 줄머니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엘렌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고 도리어 안나 파블로브나에 대한 공포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처럼 힐끔 조카딸 쪽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 곁을 물러나면서 안나 파블로브나는 다시 한번 손가락 끝으로 살짝 피에로의 소매를 만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아마 이 다음에는 당신도 안나 파블로브나에서 지루하였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엘렌을 돌아보았다. 엘렌은 생긋 웃었다. 그 표정은 마치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감격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니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모는 한바탕 기침을 하고 나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엘렌을 만나 굉장히 기쁘다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리고 피에르를 향해서도 똑같은 인사를 똑같은 얼굴빛으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흥미없고 중단되기 잘하는 이야기 중에 엘렌은 피에르를 돌아보고 그녀가 어느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피에르는 이 미소에 습관이 되어 있었으므로 각별히 그것에 주의를 돌리지는 않았다. 그만큼 이 미소는 그에게는 몹시 무표정한 것이었다. 백모는 이때 피에르의 아버지 베주호프 백작이 가지고 있었던 담배 합의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담배 합을 꺼내 보였다. 공작용의 엘렌은 그 담배 합 위에 세공되어 있는 백모님 남편의 초상을 좀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건 아마 비네스의 솜씨겠지요. 피에르는 유명한 세밀 화가의 이름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담배 합을 집으려고 탁자 쪽으로 허리를 구부리며 다른 탁자에서 오가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백모가 엘렌의 뒤에서 불쑥 그 어깨너머로 담배 합을 건네주었다. 엘렌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구부리고 미소를 띠면서 돌아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야외에 나갈 때면 입는 앞뒤가 몹시 패인 당시에 유행하던 옷을 입고 있었다. 언제나 피에로가 대리석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녀의 상반신이 거의 근시 안으로도 어깨에서 목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저절로 또렷하게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살짝 몸을 구부리기만 하면 그녀의 살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거의 입술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엘렌의 체온을 느끼고 향수의 냄새를 맡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코르셋 소리까지 들었다. 그는 의상과 함께 하나의 완전한 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녀의 대리석 같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옷으로 덮여 있는 것에 불과한 그녀의 육체의 온갖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느꼈던 것이다. 한번 정체가 밝혀지면 똑같은 속임수를 되풀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는 한번 그것을 발견하자 이제 그녀에 대해서 달리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어머나, 그럼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가요? 마치 엘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제가 여자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었던가요? 그럼요, 전 여자예요. 전 누구의 것도 될 수 없고 또 당신의 것도 될 수 있는 여자인걸요. 하고 그녀의 눈초리는 말했다. 이 순간 피에르는 그저 엘렌은 자기의 아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며 그렇게 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이 순간 그녀와 같이 결혼식장에 나란히 섰을 때와도 같이 정확하게 이 일의 진실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언제 그것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떤지도 몰랐다. 그에게는 어쩐지 도리어 좋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까지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에르는 일단 눈을 내리깔았다가는 다시 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이제까지 날마다 보아왔던 것과 똑같은 자기에게는 남인 멀리 떨어진 한 아름다운 여자로서 바라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안개 속에서 부리안의 잎을 보고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풀잎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두 번 다시 그것을 나무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무섭게도 그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에 대해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자신의 의지의 장애 이외에는 이미 아무런 장애도 없었던 것이다. 좋군요. 난 당신네들을 그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거기에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고 말하는 안나 파블로브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에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무엇인가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쩐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을 자기와 마찬가지로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잠시 후 그가 큰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베체르부르크의 저택을 손질하고 계시다는 소문이던데요. 그것은 정말이었다. 건축 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피에르는 자기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채 베체르부르크의 큰 저택을 수리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실리 공작 댁에서 옮기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런 분을 친구로서 사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니까요. 바실리 공작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게도 그것에 대해 다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아직 젊으시니까 친절한 충고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늙은이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화내시지 마세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언제나 여자란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침묵하기 일수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또 별 문제지만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두 사람을 한 시선 속에 결합시켰다.
비에르는 엘렌을 보지 않았고 엘렌 또한 비에르를 보지 않았으나 그녀는 여전히 무서울 리만큼 자기에게 가깝게 느껴졌다. 그는 무엇인가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비에르는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리저리 생각하며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여자. 엘렌은 미인이군 하는 말을 들으면 응 미인이야 하고 담담하게 대꾸해왔던 그 여자가 어쩐지 자기 것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속물이다. 나 자신이 속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었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감정 속에는 무엇인가 더러운 것, 무엇인가 금지된 것 같은 것이 있다. 소문에는 그녀의 오라버니인 아나톨리가 그녀한테 반하고 그녀도 아나톨리한테 열을 올려 그 결과 한바탕 말썽이 일어나서 그 때문에 아나톨리는 다른 데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녀의 오라버니인 이폴리트, 그녀의 아버지인 바실리 공작, 이건 좋지 않은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을 때 그는 어느 틈에 빙그레 웃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 뒤에서 또 다른 반성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그녀를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엘렌이 그의 아내가 되고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든가 또 어쩌면 전혀 남이 될는지도 모른다든가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남들한테서 듣고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공상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그는 엔젤을 바실리 공작의 딸로서 보지 않고 잿빛 의상에 감싸인 그녀의 육체만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안 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런 짓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 결혼 가운데에는 무엇인가 더러운 부자연하고 비열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이전의 말이며 눈초리 그리고 자기들 두 사람을 하나로 하여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말이며 눈초리들을 생각했다. 그는 또 집에 대한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안나 파블로브나의 말과 눈초리를 생각해내고 또 바실리 공작과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암시를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기는 분명 좋지 않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미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행위를 한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이처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그 여자다운 아름다움에 가득 찬 엘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